안녕하세요. 조구대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8전공을 올해입을 받아 4.5를 받았던 학기 때 체득했던 제 노하우들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우선 짧은 자기소개와 이번 영상이 특히 어느 분들께 도움이 될지 말씀드릴 거고요. 본격적으로 학점 꿀팁은 오른쪽에 적힌 소제목 9가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제가 공부할 때 썼던 노트들과 시험 직전 요점 정리 A4 용지들을 보여드리면서 실제 제 공부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성적표가 제가 8전공을 A플 받았던 성적표입니다. 모든 8개 전공들이 다 공대, 자연대 수업이었습니다. 빠른 제 소개를 해드리자면 저는 복수전공 진입을 위해 25-1학기 때 조기 졸업을 목표 중이었었고, 그러기 위해선 해당 학기에 8전공을 모두 A플을 맞아서 대내용 학점을 올렸어야 했습니다. 그 목표를 위해서 한 학기 동안 몸을 갈아 공부했는데요. 이 열품타 기록들이 제가 해당 학기에 공부했던 기록입니다. 그렇게 한 학기를 살다 보니까 학점을 잘 받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되고 좀 느낀 바도 많아서 그 팁들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실 유튜브나 인터넷에 학점 잘 받는 방법에 대한 영상들 혹은 그런 꿀팁들을 보다 보면 항상 나오는 말이 이제 뭐 맨 앞자리에 앉아서 교수님과 친해진다. 아니면 수업이 끝나면 꼭 질문을 한 개씩 해서 교수님 눈앞에 띈다. 아니면 수업 전후에 예습 복습을 한다. 이런 내용인데요. 사실 저는 저런 얘기들을 지키진 못했습니다. 저는 좀 이렇게 맨 앞자리를 앉아서 교수님과 친해지는 성향이 아니었고요. 그리고 수업을 100% 따라가는 입장이 아니다 보니까 잘 아는 게 딱히 없어요. 그래서 아는 게 없으니까 뭘 모르는지도 모르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저는 교실 뒷자리쯤에 앉아서 사실 교수님이 내가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상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근데 출석은 하고 수업 때 100% 집중은 하지 않더라도 약간 딴짓하면서 들을 건 듣고 이렇게 하다가 시험은 잘 봐서 학점을 따고 싶어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제가 뭐 공부를 안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공부도 안 하고 4.5를 받을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저와 좀 비슷한 성격이신 분들 있잖아요. 교수님과 친해지거나 질문을 하고 싶진 않다. 혹은 교수님과 좀 떨어진 자리에서 수업을 참여하다가 시험만 잘 보고 싶다. 그래서 학점을 잘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뭔가 매일매일 예습 복습을 하고 싶진 않으신 분들. 시험 기간에 바짝 공부하시는 스타일이신 분들 있잖아요. 잘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그런 분들한테는 특히나 도움이 될 만한 팁들을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이과생이어서 아마 이과생 분들이 더 공감하실 만한 얘기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저의 소개는 된 것 같고요. 본격적으로 얘기로 들어가 볼게요. 일단 첫 번째, 수강 신청을 전략적으로 해라입니다. 우선 저의 시간표입니다. 제가 지지난 학기 때 7일 전공 8전공씩 들으면서 학교를 다녔을 때 느꼈던 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시험을 하루에 하나씩 볼 때 성적이 가장 좋다는 점입니다. 물론 사바사일 수 있죠. 사람 바이 사람일 수 있는데 주로 이제 이런 의견의 반대 의견으로는 시험을 이제 하나씩만 보게 되면 시험 기간이 너무 길어진다. 그러면 너무 힘들고 늘어져서 싫다. 그런 의견이 많았어요. 근데 저는 모든 시험 하나하나에 온 힘을 다해서 잘 봤어야 하는 입장에서는 시험은 무조건 하루에 하나씩 보는 게 이득입니다. 근데 시험 날짜는 저희가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거는 시험 기간이 돼서야 교수님이 정해주시는 날짜인 거잖아요. 그래도 제 경험상 공대 이과대 시험은 이랬습니다. 1번. 수업 시간에 딱 맞춰서 시험을 본다. 그러니까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75분 수업이다 보니까 75분에 맞춰서 시험을 짧게 보는 거죠. 혹은 2번, 딱 날짜를 빼서 그 시험 수업 시간이 아닌 시간에, 근데 주로 저녁 18시에서 22시 사이에 시험을 봅니다. 근데 2번의 경우는 오히려 땡큐예요. 왜냐면 오히려 저렇게 되면 시험을 하루에 하나만 보는 게 쉬워요. 근데 1번인 경우에는 잘못 걸렸다가는 하루에 3개 혹은 그 이상까지도 연달아 시험을 보는 사태가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교수님들도 시험 날짜를 잡으실 때 당연히 내 수업 시간이니까 이땐 비워져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때 볼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모든 요일에 수업을 퍼뜨려 놓는 것입니다. 물론 알바나 다른 일정으로 만약에 공강날이 무조건 필요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죠. 근데 제 경험상 추천드리는 거는 수업을 퍼뜨려 놔야지만 시험이 하루에 하나씩 걸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퍼뜨려 놓는다 해도 하루에 몇 개 볼 수 있어요. 그래도 그 확률은 높아집니다. 또한 학교에 가는 날이 늘어날수록 좀 늦잠을 자지 않고 하루를 시작하고요. 학교에서 공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오히려 수업이 없으면 집에서 퍼질러 있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시간표를 짤 때 공강 날이 없고 그리고 수업과 수업 사이에 좀 우주 공강이 있어도 어차피 그때 학교에서 공부할 생각이기 때문에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좀 충격적이게도 시간표가 월화수목 1교시죠. 저는 1교시를 듣게 되면 하루를 일찍 시작하게 돼서 좀 좋더라고요. 이게 좀 엄청난 명분이다 보니까 9시 1교시를 가려면 8시에는 집에 나와야 되기 때문에 7시 정도에는 항상 일어나야 돼요. 그럼 진짜 좀 갓생을 살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저는 1교시를 되게 좋아했었었는데, 근데 이건 좀 솔직히 좀 아침잠이 없는 저 같은 분들에게만 해당이 될 것 같아서 좀 개인차가 심할 것 같으니까 참고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수강 신청을 하실 때 수강평을 꼭 잘 읽어보시고 수업을 선택하세요. 이거 되게 당연한 얘기죠. 근데 이렇게 수업을 고르다 보면은 이제 명강과 꿀강 중에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올 거예요. 근데 저는 원래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학점을 그냥 따갈 수 있는 수업보다 제가 뭘 더 많이 배우고 이렇게 머리 대가리 깨가면서 공부해서 학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명강을 되게 좋아하는 학생이었는데요. 근데 사실 이렇게 7전공, 8전공식을 듣다 보면 꿀강은 선택이 아닌 필수예요. 모든 강의를 명강, 공부량 터지는 과목으로 넣다 보면 그건 그냥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 남는 건 학점이라는 것도 좀 생각해 두시면 좋을 거예요. 제가 막 이런 명강과 꿀강 사이에서 고민을 좀 하니까 옆에서 친한 친구가 그냥 장난으로 명강도 학점이 망하면 결국 똥강이다, 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저는 어느 정도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암튼 자신이 원하는 걸 선택을 하시되 저는 좀 꿀강을 추천드리긴 합니다. 결국에 남는 건 학점이니까요. 그리고 명강이라고 꼭 본인이 잘 소화할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학점도 소화도 못할 바에는 학점이라도 받는 꿀강을 건질 수 있으면 건지셔라. 이게 제 꿀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강평을 정독해라인데요. 고려대학교에는 클루라는 수강평을 남기고 서로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게 자기가 제대로 된 수강평을 남겨야지만 다른 수강생들이 쓴 수강평을 볼 수가 있는 제도라서 이제 이미 이 수업을 들은 선배님들이나 혹은 다른 학우분들의 수강평을 볼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저는 이제 당연히 수강 신청을 하기 전에도 이 수강평들을 전체 정독하면서 들을 수업을 정하지만 더욱더 이 수강평을 씹어먹어야 할 때는 오히려 수강 신청을 한 뒤에 시간표가 확정됐을 때입니다. 저는 그 해당 교수님의 수업 수강평을 전부 다 읽은 뒤에 이런 사진과 같이 정리를 해뒀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번 읽어서 기억을 좀 해둬요. 이제 저희는 교수님과 수업들을 이런 수강평들로 파악을 해야 됩니다. 전 특히 이런 정보들을 정리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성적을 A뿔 15%, A 15% 이런 비율로 준다. 혹은 시험 문제가 과제에서만 나온다. 혹은 연습 문제만 풀 줄 알면 시험 문제는 무조건 풀 수 있다. 혹은 무조건 TI 계산기를 챙겨가라. 혹은 족보를 무조건 구하라. 뭐 이런 정보들 있죠. 이런 정보들 중에서 아까 말했던 성적 비율 같은 경우에는 적어놨다가 나중에 공부 우선순위를 정할 때 참고합니다. 아, 이 교수님은 A표를 짜게 주는 교수님이니까 이 공부량 좀 늘려야겠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뭐 시험 문제가 과제에서만 나온다는 말은 공부할 때 굳이 연습 문제들을 건들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8전공 입장에서는 시간이 금이기 때문에 풀지 않아도 되는 연습 문제를 풀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수업들은 과제만 3회독을 풀어가서 시험을 1등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복수전공생 입장이라서 족보가 필요하다는 과목은 애초에 수강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실력으로 본전공생들을 이길 수 있는, 그러니까 시험으로만 판가름이 나는 수업들을 선택했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수강평을 정리해가면서 한 학기에 제가 이 수업을 들을 그 방향을 정해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놀 땐 놀고 할 땐 해라입니다. 이건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항상 해오던 생각인데요. 모든 공부는 할 때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한 학기 내내 모든 시간에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4개월 내내 성적을 잘 받기 위해 공부해야 된다고 스스로 옥죄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대신에 뭘 해야 되냐? 당신이 나중 시험 기간에 공부할 수 있게끔 준비는 해놔야 됩니다. 뭔 소리냐고요? 이제 모든 수업을 출석을 하고 녹음은 해놔야 됩니다. 출석 점수는 무조건 받고 시작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과제 점수도 마찬가지인데요. 전체 성적 100점에서 출석, 과제 점수가 각각 10에서 15%는 차지를 하니까 이 두 개를 만점 받고 시작하신다고 보셔야 됩니다. 이제 솔직히 학점 잘 받는 법 이런 영상들 보면 수업 전에 예습하고 복습하고 이런 내용이 많고, 그리고 이게 정석이에요, 사실 모든 공부에. 근데 저는 저런 건 잘 안 맞았어요. 저는 공부는 시험 기간에 빡세게, 할 때 빡세게 하는 게 잘 맞았고, 시험 기간 때, 시험 때도 오래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과제 같은 경우에도 내주실 때마다 미리미리 내 힘으로 직접 풀어보고 하는 게 실력 향상에도 좋고 공부도 될 거예요, 당연히. 그게 교수님들이 바라는 바죠. 근데 저는 과제 내야 될 때는 그냥 무지성 베껴서 내고 나중 시험 기간에 이제 새롭게 공부하고 풀어보면서 이제 그제서야 제가 베껴낸 답을 이해하고 이런 적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는 안 하더라도, 과제는 안 하더라도 출석은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과제는 내야 돼요. 출석해서 모든 수업을 다 녹음하시고, 그러니까 모든 수업을 집중해서 듣진 않으시더라도 그 자리에 이제 같이 있음으로써 교수님이 시험에 내신다는 내용, 혹은 뭐 다음 수업 때 휴강이에요, 수업을 좀 늦게 시작할게요, 혹은 과제를 낼게요, 이런 모든 안내사항 같은 경우는 다 이제 출석해서 그 수업에 있음으로써 다 파악하고 계셔야 돼요. 특히 과제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출석 과제 점수는 그냥 거저주는 점수, 이건 무조건 다 받아간다고 생각하시고 수업을 들으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녹음을 잘 활용해라입니다. 아마 많은 녹음 앱들이 있을 텐데 저는 클로바 노트를 애용하는데요. 수업 바이 수업이겠지만 이제 수업들 중에는 교수님들이 수업을 정말 못하시거나 애초에 좀 가르칠 의지가 없으신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런 분들은 수업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 경우는 혼자서 독학을 하면 되는데요.
근데 그와 반대로 모든 수업을 정말 열심히 하시고 수업만 봐도 아, 교수님이 이 수업 진짜 열심히 준비해 오시는구나 그런 느껴지는 교수님들이 계세요. 특히 그런 명강 수업들 경우에는 특히나 녹음본에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특히 저는 이제 영어 강의 수업에서 클로바 노트를 애용했는데요. 영어 강의의 경우에는 수업 때 놓치는 내용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수업 때는 수업 흐름을 그냥 따라가면서 듣되 녹음본을 통해서는 그 놓친 디테일들을 찾아내서 들어야 합니다. 저는 매 수업 때마다 녹음본을 이제 따놨다가 시험 때 몰아서 들어서 공부를 하는데요. 이제 녹음본을 들으면 수업 때는 놓쳤던 그런 교수님들이 몇 번이고 강조하시는 그 부분들이 특히나 더 잘 보여요. 그리고 클로바 노트의 경우에는 그 받아쓰기가 되는 기능 때문에 귀로 들음과 동시에 볼 수도 있는데요. 눈으로 보면 더 잘 보이는 거 아시죠? 그래서 아, 교수님이 그냥 이 부분을 진짜 좋아하시는구나 이게 뭔가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단순히 그냥 녹음본을 다시 듣는다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그 모든 듣는 내용을 받아 적어가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일시정지해서 멈추고 재민아이한테 물어보거나 책을 찾아보거나 구글링을 해보거나 이렇게 해서 모르는 걸 다 채우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말하시는 그 한 문장 한 문장을 다 이해할 때까지 계속 일시정지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녹음본 들으면서 중간에 이제 멈춰가면서 하는 속기본 공부법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거 진짜 오래 걸리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한 75분 수업이고 1.5배 정도로 들으면 뭐 좀 걸린다 중간에 좀 멈춘다 하더라도 1시간 정도면 끝나겠지? 그러면 10시간 공부하면 10개 듣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용 자체를 1.8배속으로 듣는다 하더라도 중간중간에 궁금한 게 너무 많고 교수님은 그냥 되게 당연한 거 말씀하시듯이 후루룩 이렇게 넘어가시거든요. 근데 그런 말들도 사실상 그 인과관계를 파악하려면 생각보다 많은 내용을 사전에 알아야 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럼 기본적으로 한 수업을 제가 100% 소화하려면 한 3, 4시간은 걸립니다. 하루에 녹음본 3개 들었다? 이러면 진짜 개빡공한 날이었어요, 그때가. 근데 이렇게 공부하면 남는 게 정말 정말 많았었고 이렇게 들으면서 이해했던 내용이 그대로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 추천드려요, 저는. 이렇게 녹음본을 들으시는 걸 정말 추천드립니다. 5번째로 나에게 맞는 스승은 내가 찾는다입니다. 앞선 챕터에서 말했듯이 교수님이 수업을 정말 잘하신다면 그 수업을 잘 듣고 녹음본만 잘 씹어먹어도 공부가 돼요. 근데 분명 수업을 잘 못하시거나 그 수업이 나와 안 맞는 교수님들이 계십니다. 그럴 때는 독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와 맞는 교수님을 제가 직접 찾아야 되는 거죠. 제가 지난 학기 가장 애용했던 교수님은 유튜브와 유니스터디입니다. 저는 이 학기 때 들었던 이제 전력공학이나 뭐 디지털 시스템 수업의 경우에는 그냥 100% 유튜브 독학으로 A뿔을 받았는데요. 저는 그 모든 공을 유튜브 교수님들께 돌립니다. 전력공학 같은 경우는 전기기사 자격증이랑 범위가 겹쳐서 한국어 강의가 존재했어요. 그래서 더 수월하게 들을 수가 있었는데 디지털 시스템은 그마저도 없어서 저는 인도 사람들이 하는 그 영어 수업을 들으면서 꾸역꾸역 공부했었습니다. 언제 하루는 강의를 듣다 보니까 영어도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원래도 발음이 안 좋아서 알아듣진 못했지만 영어도 아닌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자막을 켜봤더니 힌디어더라고요. 제가 이제 고려대까지 다니면서 힌디어 유튜브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사실이 좀 어이가 없었어요.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그래서 그냥 들었어요. 근데 요점은 유튜브에도 강의 영상이 최소한 힌디어라도 올라와 있을 확률이 있으니까 너무 책으로만 전전긍긍하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보면서 하면은 더 어려운 내용도 이해가 되니까요. 그리고 2번째로 제가 유니스터디를 말씀드렸죠. 이건 대학계의 메가스터디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유니스터디로 이제 스스로 좀 부족하다고 느끼는 파트들을 메꿨는데요. 그래서 그 전력공학을 듣기 위해서 생각해보니까 전기회로 파트가 좀 약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회로이론을 구입해서 들었었고요. 그리고 전자기학 수업을 듣기 위해서는 1학년 때 미적분 파트가 좀 부족했어서 그 부분을 따로 구매해서 수강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7전공, 8전공씩 듣는 마당에 그런 나가는 수급진도나 과제만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진짜 벅차거든요. 그걸 같이 병행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만약 이런 거를 미리 메꾸고 싶으시다 하신 분들은 방학 때 하시거나 아니면 학기 초에 한 2, 3주 만에 다 끝내버린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이걸 시험 공부랑 하시면은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그런 주객 정도의 상황이 돼버리니까 그렇게는 하시면 안 됩니다. 6번째로 마지막까지 비비는 자가 이긴다입니다. 중꺾마 아시죠? 이건 그냥 사실 모든 시험 모든 공부에 해당되는 얘기인데요.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시험 공부는 시험 직전에 하는 공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멘탈이 나가거나 혹은 연달아 보는 시험들로 막 지쳐가지고 마지막에 그러니까 시험 보기 직전에 공부를 안 하고 놓는다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던 과목이라 하더라도 망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암기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특히 저는 시험 당일 혹은 전날에는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그 A4 용지를 반으로 접어서 꼭 외워야 되는 부분이나 시험에 나올 것 같은 부분 아직까지 헷갈리는 부분들을 적어서 시험장 들어가서 이제 짐 넣으세요 하기 전까지 그것만 계속 보게끔 그런 거를 만들어서 많이 봤었어요. 그래서 공부를 진짜 많이 했던 과목이라 하더라도 다 알고 이해했어 이렇게 자만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마지막까지 그 의식적으로 내용을 넣어줘야지만 그 시험장에서 그 개념을 쓸 수가 있어요. 이런 식의 마지막 암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냥 정말 빈말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마음가짐이 진짜 중요합니다.
공부를 만약 진짜 못한 과목이라 하더라도 마지막까지 진짜 이거라도 좀 외우고 간다. 이런 뭔가 마지막까지 비빈다는 마인드가 진짜 중요해요. 그냥 이미 줬던 거 그냥 버려야겠다 이렇게 하고 던지는 순간 성적이 진짜 바닥을 찍거든요. 근데 이거라도 하고 한번 진짜 비벼보자 이렇게 해서 이런 마인드로 시험장을 들어가면 조금이라도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놓지 말고 마지막까지 한번 비벼보세요. 학점이 한 단계는 진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7번째로는 학점을 돈으로 살 수 있다면 TI 계산기입니다. 이건 좀 특정과 공대생에게만 해당되는 말일 텐데요. TI 계산기를 사면 특정 시험들에서 미친 두각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계산기로 하면 그냥 컴퓨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복소수 계산이나 행렬 연산, 뭐 미지수 포함 연산, 방정식 풀이 같은 것도 다 그냥 빠른 시간 내에 되고요. 이렇게 컴퓨터 같은 계산기만큼 제가 알기로는 한 25만 원 정도에 팔아요. 근데 당근이나 번개장터에서 중고로 사시면 더 싼 가격에 찾으실 수가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샀거든요. 그리고 이게 자기 과에서 이 계산기가 좀 쓸모가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봤을 때는 선배들한테 물어보는 게 가장 빠를 것 같아요. 제가 다니는 전기전자공학부에서는 확실히 투자할 만한 계산기였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이 계산기 쓰는 게 너무 사기다 보니까 좀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그런 의견도 있어가지고 이제 계산기를 쓸 수는 있대 특정 기능은 무조건 못 쓰고 못 쓰면 F 이런 식이고 계산 과정도 무조건 다 써야 하고 왜냐면 이제 행렬 계산이나 방정식 계산 같은 거는 여기 그냥 누르면 그냥 바로 답이 나오는 시스템이거든요. 다른 일반 계산기 같은 경우는 제가 다 구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계산 과정을 무조건 다 쓰라는 수업도 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있는 게 이득입니다. 계산 과정을 다 써야 한다 하더라도 이런 계산기가 있는 게 이득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진짜 무조건 사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8번째는 열정을 분배하라입니다. 수강평을 정독하고 수업마다 이제 강의 계획서가 있잖아요. 그걸 정리해서 교수님들이 학점을 어떤 비율로 주는지 그리고 어떤 합상 방법으로 성적을 산출하시는지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험을 중요시 하시는 분들도 있고 프로젝트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뭐 그런 것도 파악해서 시험에 어느 정도 투자를 할지도 보셔야 되고 거기서 여러분들은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성적을 제일 짜게 해주는 교수님 수업을 가장 열심히 해야 하고 학점을 퍼주는 교수님들 거에는 힘을 덜 쏟아야 돼요. 학점 비율 뭐 A뿔 10% 주고 이런 거 되게 짜잖아요. 그러면 사실 그 교수님 미워서 공부하기 싫지만 하지만 그런 과목을 제일 열심히 해야 돼요. 당연히 좋아하는 과목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좋아하는 과목만 공부할 순 없잖아요. 짜게 주는 과목 교수님 거를 아니죠. 짜게 주는 교수님 과목을 제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8전공씩 들으면서 학점을 잘 받는 방법이에요. 당연한 얘기죠. 모든 전공에 100% 힘을 쏟을 수는 없어요. 힘을 분배하셔야 돼요. 그에 따라 계획을 짜고 그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 9번째로는 체력 관리입니다. 이거는 사람마다 너무 다르니까 막 말을 길게 하진 않을 건데요. 결국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험 전에는 잠을 자야지 머리가 돌아갑니다. 특히 이제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체력도 좀 딸리잖아요. 체력이 딸리고 하니까 너무 시험 다 볼 때 돼가지고 밤을 새고 밥 거르고 막 이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공부는 오히려 시험 한 1, 2주 전 시험 공부를 할 때 더 잠을 줄여가면서 공부를 하시는 거고 특히 이제 계산 문제 많은 시험들 있죠. 그런 시험들 직전에는 잠을 자고 머리가 더 돌아가게끔 하는 게 계산 실수도 없고 더 깔끔한 머리 상태에서 시험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잘 먹고 잘 주무셔라 이거를 마지막으로 좀 강조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4번째로 이제 제가 실제 공부했던 노트들과 그런 요점 정리 A4들을 보여드리면서 제 공부법을 소개시켜드리도록 할게요. 네, 제가 지난 학기에 공부했던 노트들과 이 A4 용지들을 좀 가져와 봤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반으로 접어서 요점 정리를 했던 것들이에요. 근데 생각보다 많이 안 남아있더라고요. 제가 시험 직전에 적고 남아서 다 갖다 버렸나 봐요. 근데 이게 아마 지난 학기 마지막 시험들이었던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쓰는 거냐면요. 여기다가는 새로운 정보들을 막 적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이때까지 해왔던 공부들에서 엑기스만 뽑아서 적는 거거든요. 마지막에 제가 마지막으로 딱 봤으면 좋겠는 그런 문장들, 그런 내용들을 적으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걸 적을 때 가장 중점적으로 적으려고 했던 게 그 시험을 볼 때 이제 행동 강령 같은 거였어요. 수능 때도 그런 거 들고 가시는 분들 많죠. 뭐 예를 들어서 여기도 뭐 BJT인지 모스펫인지 확인하고 식을 써라 뭐 이런 거 있죠. 이게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되게 당연한 얘기인데 되게 당연한 얘기일지라도 제가 연습 문제를 풀다 보면은 되게 바보 같은 실수인데 이걸 놓쳐서 틀린 경험들이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저는 뭐 오답노트를 하듯이 이때는 이렇게 하자 이때는 이렇게 하자를 노트에다가 프리노트에다가 적어놓는데 몇 번 봐요. 근데 시험 직전에도 안 고쳐지는 버릇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문장을 적어서 제가 그 시험 직전 보기 직전에 이 문장을 보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그 시험 문제를 풀 때 더 이 얘기를 의식을 하면서 풀 수 있으니까 전 마지막에 그런 행동 강력을 저한테 좀 각인시키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많이 썼었습니다. 다른 것도 뭐 할 때 뭐 넣어주기 뭐 할 때 그냥 무조건 생각하기 이런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행동 강령을 적어주려 했었고 마지막에도 이게 뭐 이렇게 1, 2, 3번 이런 것들을 막 외워야 되는 것들은 마지막에 또 적어줬었고요. 또 이거 같은 경우는 그때 수식이 많이 나오는 시험이었어서 마지막에 그냥
다 외우고 들어가자, 한눈에 보고 들어가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수식만 다 정리해서 들어갔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 그 시험 준비도와 이 시험에서 내가 뭔가 좀 부족한 부분 혹은 이거 무조건 나올 것 같다, 그 어떤 시험인지에 따라서 이 A4 용지에 적는 내용 다 달라요. 근데 그때그때마다 제가 시험 직전에 뭘 보고 싶은지 행동 강령을 적는 게 좋다, 이게 그 유점 정리였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공부 방법을 좀 제가 했던 거를 좀 말씀드리자면 좀 크게 몇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생각을 했었던 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녹음본을 들으면서 공부를 한 거나, 아니면 저는 이제 수업들 중에 교수님들이 수업 영상을 녹화를 해주셔가지고 일주일씩 이렇게 볼 수 있게 올려주시는 분들이 계셨었어요. 그걸 또 그때그때마다 녹화를 따서, 그때 보진 않았고요, 또 시험 때 몰아서 한 번에 봤었어요. 그래서 그것 공부들도 제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 반도체 공학이 제가 녹음본을 열심히 들었던 과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녹음본 같은 경우는 제가 다 해놨었죠. 그래서 녹음본을 들어요. 그럼 하나당 뭐 몇 시간씩 걸린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 클로버 노트의 경우에는 왼쪽에 이제 받아쓰기 된 그 녹음본들이 나오고, 오른쪽에 제가 노트를 메모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들으면서 거기다가 제가 기억할 만한 내용들을 좀 받아 적습니다. 모든 말을 다 받아 적진 않아요. 그건 좀 쓸데없었고, 저는 필요한 문장들을 받아 적고, 또 중간중간 제가 멈춰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해소를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해소한 부분들을, 이해한 것들을 내용을 적습니다. 그렇게 적고 나서 그럼 이제 그 시험 때까지 한 10몇 개의 강의 녹화본들이 있을 텐데, 그만큼의 제가 받아 적은 그 메모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 메모를 다 복사를 해서 한 워드에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저만의 그 뭐 중간고사 속기본이 완성이 되는 거죠. 속기본은 속기본인데 제가 봤을 때 좀 중요한 내용들만 뽑아서 거기다 압축을 시켜놓은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워드를 PDF로 변환을 시켜가지고 그거를 일단 1차로 많이 봅니다. 그거를 다 보다 보면 저는 이 수업 내용은 다 이해가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이해가 끝난 뒤에 노트 필기를 시작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아니구나. 제가 책을 잘못 들고 왔네. 반도체 공학이었는데요. 저는 좀 특징이 노트 정리를 이쁘게 한눈에 보이게끔 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저는 제가 보기 편하게 좀 하는 스타일인데, 제 노트 정리의 특징은 좀 줄글이 많아요. 왜냐면 저는 노트를 제가 뭔가 이 시험 기간이 끝나더라도 나중에라도 이 전공 지식을 쓸 때가 좀 많잖아요. 취업을 할 때는 뭐 대학원을 가서라든지 이런 내용을 볼 때가 많은데, 그럴 때 이 내용이 아예 기억이 안 나서 이 노트를 딱 펼쳤을 때 그 내용을 똑같이 그냥 이 노트만으로도 이해를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뭔가 이렇게 짧게 그냥 내용만 적는다기보다는 이 내용을 이해하기까지의 그 제 사고 과정을 줄글로 좀 적어요. 그래서 저는 좀 줄글로 적은 부분이 많은데요. 뭐 이쪽 부분 같은 경우도 뭔가 이렇게 인과관계도 눈에 딱 봤으면 보이게 이렇게 화살표로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노트 정리가 더 많고, 그런 게 더 가독성이 좋긴 할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저만의 언어로 적었을 때가, 제가 이해한 그대로 적었을 때가 나중에 봤을 때도 좋고, 그리고 계속해서 몇 회독을 할 때도 보기가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게 제가 반도체 공학을 1학기, 2학기 때 원투를 들은 거라서 그 모든 내용이 이 노트에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한 노트에 만드는 게 좀 좋더라고요. 그리고 반도체 공학 2를 공부하다 보면 당연히 원 내용도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공학 원 노트도 계속 보게 돼서 이 노트는 언제든지 계속 쓸 일이 딱 있게 되니까, 너무 시험 기간이 어차피 짧으니까 이거 지금 잠깐 공부하고 지나가면 되는 거니까 뭐 그때 당시에는 머리에 남아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노트 정리를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저는 뭔가 나중을 생각해서라도 이 노트 정리를 남겨놓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아까 녹음본을 듣고 속기본을 보면서 이해를 다 한 다음에 노트 정리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연습 문제나 과제 문제 같은 거를 반복해서 풉니다. 연습 문제, 과제 문제를 이제 며칠씩 풀 거 아니에요. 그때마다 노트 정리를 하루에 한 번씩은 1회독을 해줬을 때가 많아요. 그리고 좀 기출문제 같은 거를 올려주시는 교수님들이 계신데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시험 일주일 전부터 무조건 그 문제를 완전 파고들었어요. 그래서 시험 직전에는 정말 그 문제는 무조건 술술 다 풀리게끔 답과 풀이는 다 알고 들어갔었던 것 같습니다. 이 전자회로 수업이 저는 그 녹화 강의를 올려주시는 수업이었는데요. 이제 시험 기간 때 다 녹화해놨던 거를 몰아서 보고 이해를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녹화 강의를 보면서 그 아이패드 강의 자료에다가 필기를 하면서 수업을 듣습니다. 그렇게 한번 수업을 다 듣고 나면은 이해가 다 되어 있고 좀 이제 노트 필기가 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저는 이제 노트 필기를 했었습니다. 얘도 뭐 마찬가지로 제가 노트 필기 꿀팁을 드릴 입장은 전혀 아니고요. 그렇게 예쁘게 노트 필기를 하는 입장은 아니라서. 근데 이것 또한 제가 한번 노트 필기를 해두니까 공부를 할 때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원 노트를 정말 투 공부할 때 정말 많이 봤었어요. 그래서 정말 본인 입맛에 맞게끔 필기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기출도 무조건 보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카테고리를 잡은 게 유튜브를 보면서 독학했던 수업들이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애초에 수업도 잘 못 알아듣고 강의 자료라고 하기에도 좀 그걸 보고 공부할 수가 없는 것들인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 전공책 단원이나 혹은 강의 자료에 최소한 그 목차 같은 건 다 적혀 있잖아요. 그 키워드들이랑. 그래서 저는 단원 이름이나 내 개념의 키워드를 유튜브에 그 순서대로 검색을 해서 하나하나 공부를 해갔었는데요. 일단 이 디지털 시스템 수업을 먼저 보여드리자면, 뭐 수업 때마다 나오던 뭐 투투 디코더, 투투포 디코더, 인코더 이거 하나하나씩 다
검색을 해서 그 나오는 내용들을 받아 적으면서 들었었어요. 딱히 강의 자료를 따라갈 게 없다 보니까 저는 그냥 유튜브에 그 순서대로 쳐가면서 공부를 했었거든요. 이렇게 해서 다 한번 이해를 해서 딱히 근데 노트 정리라고 하기보다는 유튜브를 보고 공부를 한 내용인 거죠. 이렇게 다 적었다고 하면 그 뒤에 연습 문제들을 풀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고요.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전력공학 문제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회로이론 그 유니스터디 회로이론 강의에서 노트 정리를 한 것도 좀 있고요. 유튜브를 보면서 받아 적은 내용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그 제가 모르는 개념들을 다 직접 찾아서 채워나간다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개념 정리까지 하고 이해가 된 뒤에 문제를 푸시는 거죠. 이런 수업들은 이렇게 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보다 보면은 저는 좀 전자기학 같은 수업들이 그랬었는데 개념보다 문제풀이가 주인 수업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1학년 때 들었던 미적분 같은 게 좀 그렇죠. 그래서 그것들은 개념을 익히는데 시간을 많이 쓰는 다른 과목에 비해서 노트 필기나 이런 거를 하지 않았었고요. 개념에 쓴 시간보다 문제풀이를 하면서 문제풀이 방법을 익히는 데에 중점을 뒀었어요. 그래서 그 연습 문제들을 다 보면서 아니면 예제들 같은 거 있죠? 그 예제들을 다 풀어서 이런 풀이노트를 정말 많이 써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풀다 보면은 당연히 안 풀리는 문제가 훨씬 많단 말이에요. 처음 문제를 보면은 잘 안 풀리는데 그런 것들은 좀 너무 붙들고 있는 것보다 풀이를 보면서 풀이법을 익히거나 혹은 또 그런 거는 개념을 확실히 알면은 풀리는 문제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우리 부족한 게 보일 때 개념을 찾아가서 보고 이렇게 풀었던 적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수업 내용 개념보다 문제풀이 위주인 수업들은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본전공 때 들었던 수업들 중에 되게 단순 암기 과목 같은 게 되게 많았었는데요. 그런 경우는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었냐면요. 내용이 엄청 깊진 않아요. 깊거나 어렵진 않은데 양이 되게 방대해서 외워야 할 양이 되게 많은 그런 과목들 있잖아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1차로 그냥 그 모든 양들을 한번 1회독을 한다는 식으로 책과 PPT를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근데 이때는 외운다는 강박 없이 정말 이해만을 목적으로 보셔야 되고요. 그런 것들의 특징 아까 말씀드렸던 양이 너무 많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내용을 압축시켜야 돼요. PPT 몇백 장으로 이렇게 돼 있으면은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 그 PPT를 캡처를 해서 그거를 한 아이패드 그 한 장에다가 한 4-5장씩 이렇게 복붙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한 장에 이렇게 5개가 있겠죠? 거기 옆에다가 저는 노트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야지 막 300장으로 볼 때 그 다음에 60장으로 보이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굿노트를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그 굿노트 파일을 몇 회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차 암기가 되겠죠? 그 압축된 파일을 보면서 1차 암기를 하다가 그래도 뭔가 머리에 계속 안 내려지거나 좀 중요한 내용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노트를 반으로 접거나 A4지를 반으로 접어서 여기다가 다 모든 내용을 밀도 있게 적어요. 이렇게 적어서 마지막엔 또 이것만 외우는 거죠. 이런 식으로 외우면은 더 외우기가 편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암기는 너무 이렇게 다 흐트러 놓고 외우기보다는 저는 이렇게 압축해서 외우는 게 더 좋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포인트가 기출을 올려주시는 과목들은 무조건 기출을 다 마스터를 해가야 되고요. 족보가 도는 과목은 더 마찬가지예요. 그건 진짜 족보를 달달 암기를 해서 뭐 똑같은 거 또 내겠어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무조건 다 외워서 가시면 됩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대학교 공부는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직접 썼던 노트들이랑 그 필기들을 보여드리면서 제가 지난 학기, 지지난 학기 때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는지 보여드렸습니다.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